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페이지 제2장 십경론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격국론은 십신배치 구조화 작업체계론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십신배치 구조화, 십신을 어떻게 배치해서 구조화 시키느냐. 격은 우리가 어떤 미리 흔히 기성복이라고 합니다. 기성복. 맞춤복이 아니고 기성복. 샘플을 정해놓는 거죠. 표본. 그래서 이 표본에 정해놓은 이 어떤 규격이나 어떤 품질이나 이런 데에 적합하면 그것이 성격 그리고 합격인 거죠. 여기서는 주로 연애자평이나 이 삼명통의 유주의 격국론인데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유강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평진전도 연애자평의 격국론을 발전시킨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명조도 많이 중복됩니다. 자평진전의 명조나 연애자평의 명조가.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격국론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너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읽어보신다 생각하시고 쭉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격국을 생각할 때 고서에서는 원령 중심의 용신, 그 다음에 년간, 세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원, 천원, 일원, 이게 일주 격국론이죠. 사실 일주, 기둥주자, 일주 격국론입니다. 그 다음에 시주 격국론이죠. 시주는 주로 무슨 귀를 넣어가지고요. 무슨 귀. 이렇게 해서 비단 원령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용신을 취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자평진전은 오로지 원령 위주로 용신을 취하는 거에서 간소화시켰고 또 좀 더 분명하게 어떤 깔끔하게 설명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관은 아시다시피 일주 대비 이성에 극하는, 일주를 이성으로 극하는 것이 정관이죠. 그래서 간목은 신이나 유, 을은 경이나 신이 정관이죠. 정관격은 원령의 주기가 일간의 정관인 것을 말한다. 정관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생황하고 부조가 있고 호유가 있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한다. 이런 것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관은 대길신이 인수가 호유하는 걸 기뻐하는데 이를 폐인이나 한다. 우리 도장을 차고 있는 것, 폐인. 인성을 대동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관과 재성은 거의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재성의 성주를 기뻐하지 이를 대재라고 한다. 그러니까 폐인 대재. 재성과 인수가 서로 따르는 것이니 이 경우는 격국이 크다. 일점에 재인이 없다면 고관무보라돈하고 격국이 작다. 관성은 정관은 그 자체로서도 성격이 됩니다. 인성이나 재성이 없어도 정관을 손상하거나 하는 것만 없으면 자체로서 성격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고관무보라고 해서 좀 격이 떨어진다. 그러나 정관 자체로만 격이 성격되어도
괜찮은 거죠. 상관이 파괴하는 것을 싫어하고 식신이 합하는 것, 칠사에 섞이는 것, 이 두 개의 관이 겹치는 걸 중관이라고 하는데 중관. 꺼린다. 일주와 정관의 경중을 비교하여 관이 무거우면 인성이 그 왕한 기운을 설하여 일주를 도와야 하고 신강하면 재성이 귀기를 도와줘야 한다. 신과 관이 상정하여 균형을 이루면 대규격으로 본다. 주중에서 정관이 사령하고 월에서 정관이 사령하고 년이나 시에서 재와 인성이 서로 왕하고 일주가 강하면 삼기가 진정으로 귀한 격으로 가난다. 주중에 재관인과 한문 나시고 일주의 영향이 불균형하면 운이 상응하여 더하고 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일주, 용신, 보주의 신이 균형을 이루고 질서가 있으면 관이 귀주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정관격을 보는 대강의 방법이다. 원령 정관격. 원령 정관격은 관봉재생, 관격이 재생을 만나는 경우. 관봉재생. 제왕생관격은 재격이 관을 도와서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봉재생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관용재하고 좀 다른 거죠. 관봉재생은 정관용재입니다. 그 다음에 관봉인설관경. 이게 지금 경이죠, 경. 관을 만났는데 관이 무거운 경우 인성으로서 관을 설해서 가볍게 한다. 그리고 관을 만났는데 관이 무거우면 당연히 일주는 약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생부 일주까지 연결되는 거죠. 폐인, 상관, 폐인, 상호관, 재상호관이죠. 인성을 휴대하고 상관을 눌러서 관성을 호위한다. 관격에 살이 섞인 거. 관격은 식상을 보는 걸 싫어한다. 관격 기아. 비겁이 관을 다투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원령 정관격에서 봐야 될 어떤 이 십신 배치 구조는 이런 정도가 있는 거죠. 6개 정도. 재생을 만났는데 또 인성으로서 관을 덜어내고 일주를 돕는 것, 인성으로서 상관을 제압하고 관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살성이 혼잡한 경우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식상을 꺼리는데 이런 구조, 이런 식상을 꺼리면 당연히 인성을 용해야 되겠죠. 여기 인성. 비겁이 쟁관할 때 처리 방법, 이런 것 정도를 원령 정관격에서 보면 됩니다. 이제 세부 내용은 관봉재생, 원령 정관격 중 세시에, 세시는 여기서는 년시를 연시. 재성이 첩첩하여 관성을 돕거나 두 개의 관성이 첩하여 만나고 일주가 태약하면 세시에 인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에 재성이 있으면 한쪽에 인수가 있어서, 면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으면 시에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성의 길을 설하여 해소할 것이 필요하다. 세운이 인왕, 신왕의 향으로 가는 걸 기뻐하고, 이때는 지금 관과 재가
결, 결당하는 거죠. 이런 때는 인수. 만약 재관이 과하게 선구 결당하면 일주가 이기지 못하고 인물 다하기 곤란하고, 더구나 운이 재관이 왕한 곳으로 가면 용신이 태성하여, 용신은 정관이죠. 이것은 지금 격국을 말합니다. 격. 우리 흔히 뭐 조용신 할 때 그 용신보다는 격국용신 할 때 그 격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국용신이 태성에서 격이 일주보다 더 무거워서 신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니 명주는 관에서 낙마할 것이다. 이렇게 일주가 그 정관격인데 일주가 약하면 인성으로 가고 인성이 도와야 되고, 일주가 강하고 인성이 강하면 재를 또 써야 되겠죠. 선신, 악신, 이게 길신이고요. 흉신입니다. 선신은 그것을 물러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은 가장 존귀한 십신인데 이것을 제압하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식상이 정관을 제압하죠. 식상으로서 정관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식상으로서 정관을 제압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순용의 어떤 십신이죠. 인성이나 재성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일간을 같이 보아서 약하면, 사주 중에 관성이 많은데 원국에서 제복이 있으면 묘하다. 만약 본신이 이때 약하면 반드시 제복운으로 가야 된다. 관성이 중관된 중관, 이러면 선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살성으로 보아서 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모든 십신이 하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관성이 첩첩하게 있어서, 그러면 관성의 성격이 변해서 살성으로 되므로 이때는 제복을 해야 된다. 신약하더라도요. 식상으로 제복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길을 주는, 훔쳐가는 그 십신이 식상인데 살성은 나의 길을, 나를 극하려 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약간 내주고 전체적인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하다고 해서 식상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성이 중중하다 나오죠. 중중에서 살성으로 변한 경우에는 내 본신이 조금 약하더라도 식상으로서 제압을 해야 된다. 본신이 너무 약해버리면 종하면 되겠죠. 설상공, 관왕 신약한데 이때는 인수를 쓰고요. 우는 인수로 가는 것이죠. 신약할 때 일주가 유기해야 됩니다. 일체 근도 없고 방부도 없고 하면 생부, 방부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 자신은 유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도우면 인성의 그 돕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점의 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성이 돕는다고 해서 내가 그 인성의 생을 받아들여서 관에 왕한 그 극하는 그 힘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왕 신약 할 경우에 인성을 용하는데 운은 인수로 가면 좋다. 이때 신약은 일주가 유기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월시에 인갑 월시에 관성이 중중하고 월지 상관이 년지 상관이 월지 관성을 충한다. 시상이 인수같이해서 호관하고 이때는 그러니까 관성이 중범하고 있는데 이건 살성으로 되는데 상관 지지에서 식상으로 제살하고 천간에서 인성이 설화 살을 설화해서 부조 일주 이런 식으로 되면 성격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지에서 식상을 쓰고 천간에서 인성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 지지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각자. 팔자 중에 재관이 서로 붙어서 왕하고 신의 세력이 지나치게 약하면 인수가 몸을 생하여도 재가 있어서 그 작용이 어려우니 도리어 관을 상하는 지지로 가면 발복한다. 상관상진의 일종이죠. 상진관성. 상진관성까지는 아니고 그 왕한 것을 덜어내 주는데 관이라고 해도 관을 덜어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성격시켜야 된다는 거죠. 재관이 태성하고 인수가 견제를 받고 지지가 형충파액 없어서 관성을 노하게 하자는 게 기쁘다. 운이 남방 상관의 향으로 가서 관의 승진이 있고 아쉽게도 식상이 관성 자손을 제하여 상하거나 하니 필경 무지하실 것이다. 이건 주거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관성이 신유술 이 경우에는 관성이 엄청나게 중하죠. 그래서 인수와 비겁이 있어서 종하지는 못합니다. 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운에서 인수로 가도 되는데 운에서 상관로 가면 식상 화의 지지로 가면 덜어내니까 나쁠 것이 없죠. 그리고 천간으로 화가 오는 것은 개수가 있어서 또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식상으로 가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종격이 아닌 경우
갑이나 개가 있어서 종이 되지 못하죠. 두 번째는 관봉, 인설, 관격이라. 정관격인데 인성으로서 관을 가볍게 덜어져서 가볍게 해줘야 된다. 원령 정관격 중 인수가 국을 이루어서 관성을 설하여 재성의 원기를 소진시키고 있는데 일주는 유기에서 스스로 왕하여 신건 관약이 되니 운이 이때는 덜어내주는 게 아니고 이때는 지금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관인데 인수가 왕에서 관을 설해서 관이 가볍다. 이러면 운이 재운으로 가서 관을 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관을 사용하는 방법은 건왕 청고가 가장 필요하며 천박한 것을 최고로 싫어한다. 관이 왕하면 인성을, 관이 약하면 재성이 마땅하니 이것이 천리이다. 만약 신왕한데 인수를 많이 본다면 일주는 더욱 강해지고 지금 인성국을 이뤘다고 했죠. 인성국. 관은 더욱 약해진다. 후중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관이 경한 것은 살이 경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왕한 것에서 관을 생하고 인성을 극하는 것을 기뻐하며 중화를 얻으면 좋게 발복한다. 김장원 명주를 을묘, 정해, 정미, 경술 여기에서 이런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원령 정관이 청하고 연간에 을목 임성이 투하며 시상에 인과 재가 있죠. 재인이 관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지에서 인성이 국을 이뤄서 관성의 원기를 설기하여 소진. 몸은 나름대로 튼튼한데 관이 약하다. 운이 재운으로 가서 인성을 파하고 관을 생하니 과갑했다. 이건 나중에 투간해지로 지지의 투간, 해묘미, 목구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그래서 인수격으로 보는 방법. 인수격은 일단 관을 요구해야 돼요. 관. 인수격에 재가 있으니까 관을 이용해서 재를 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관격으로 보는 거죠. 정관격. 인설 하는 것을 용제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때, 그러니까 이런 때여도 일주는 반드시 유기해야 됩니다. 유기. 술에도 어떤 고신이 있고요. 을정이 있어서 일주가 종하지는 않죠. 이 경우도 볼까요? 인성 삼합국으로 관성을 설하여 소진한다. 비겁이 무리를 이루니 여기서는 비겁이 무리를 이루죠. 운이 서방 금으로 간다 해도 비겁이 재성을 파하여 소진시켜 재성이 무력. 재성이 용재해도 불발하죠. 불발. 재성이 여기서는 인성을 극하고 관성을 생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죠. 효신이 왕에서 탈식하고 비겁은 재성을 파진하고 재운으로 갈 때요.
관성은 세미하며 인왕이 도리어 효신을 만들어 왕하게 하여버리니 사길신이 무용지물이 일주와 기댈 곳이 없으니 승도나 곤궁한 명이다. 만년의 운이 남방 화운으로 목화통명 학술이나 학술에 정진하여 가망이 있지만 부기는 난망하다. 어쩔 수 없이 비겁은 비겁 화운으로 가더라도 신왕무의하죠. 재관이 무용하기 때문에 화운으로 가서 목화통명은 이루어도 재관은 인연이 없다 이런 거죠. 인성이 중하지 않고 신왕 관약자는 재관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바 용신을 보충한다. 일주 하토가 왕한 가운데 출생 신건 하는 것은 심해지 같다. 월지가 시상 정관과 국을 이룬 묘미을 해서 국을 이루는 걸 기뻐하니 잡기 정관로 신왕 관천이다. 운이 신의 임자 개축 재양운으로 가서 관을 생각하고 화폐일으키니 부귀가 바랍니다. 월에서 월지가 관으로 변했죠. 비겁이 관으로 변해서 다만 월지를 얻지는 못했으니까 관성이 약한 거죠. 인성을 휴대해서 상관을 제압하고 관성을 지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원령 정관격 중 상관이 투로해서 파국하는 걸 싫어하지만 만약 인성이 생황해서 순수하고 상관을 제압한다면 규격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운이 재성의 방향으로 가는 걸 최고로 꺼리는데 당연히 인성을 용하는데 재성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재성은 인성을 파하고 상관을 보호하여 도리어 상관이 간두에 출현하고 있으면 관성을 극하고 뒤집으려 했더니 명주는 관제가 있을 것이다. 원령 정관 임수가 사령하고 일주는 유기하여 오도 있고요. 미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을이 가불이 돕죠. 신과 관이 양정하다. 시상에 상관이 관을 파하나 무토가 임수, 해수를 파하죠. 면월 양간의 인수를 만나니 상관을 극제함이 기쁘고 운이 인수가 왕한 쪽으로 가니까 부귀가 자연히 발생해 귀가 좋다. 경진운에 이르면 경진 재성이 투출해서 인수를 극하고 합하는 것. 상관이 홀가분하게 월의 관성을 극진하니 탐죄로 인한 법을 어겨 감옥에 간다. 인성을 쓰는데 인성을 쓰는 목적이 식상을 제압하고 관성을 호위하는 거죠. 그런데 재성이 오면 이걸 방해하는 거죠. 식상을 제압하지 못하게 하고
관성도 호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와 관련된 태극점이 바로 재물이죠. 재물. 관성 호위하는 걸 못하니까 관성이 파손되겠죠. 그럼 관운이죠. 식상도 제압을 못하니까 이것도 관운이죠. 뭐 다치는 거나 재물이나 관운, 다치는 거에 연관이 되는 거죠. 인성이 지나치게 강한데 재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인성의 흉한 측면이 나타나죠. 그러면 또 재성과 인성의 흉한 측면, 어떤 신체로 보면 활동성이 크게 저하되는 거. 아파서 입원한다. 그러면 인성에 관련됩니다. 활동성이 저하된다. 재성에 관련됩니다. 이렇게 관련된 십신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읽어내면 왜 이때 이런 일이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팔자를 볼 때 명운 전체를 봐야 하니 연상의 정의는 이 팔자에서요. 연상의 정의는 간목이죠. 사지오에 스스로 앉아있으나 이래 노강지인이 비난한 가문의 출신이 분명하다. 간목 정의는 원령의 장생지로 인왕, 끌어서 왕은 인왕. 정관이 사령하여 관인이 득위하니 관에서 공명을 얻는다. 무인 기묘록하면 관인이 양왕하고 신유기한 승승장구. 비록 시상에 식신이 투하였지만 인성이 제약하니 격국에 무방하다. 다만 시상에 상관과 재성이 연월에 관인을 파하니 명운 중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주보법으로 보면 갑임정을 쓰는 거죠. 갑임정. 간목, 임수, 정화. 경지는 당연히 기신이죠. 진토는 임수, 경금은 간목. 관귀를 볼 때요. 관귀. 정관격이어서 이게 관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팔자에서 관귀를 보려면 일단 임수가 태극점이죠. 그런데 무토가 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이 무토가 극하고 있죠. 개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간목을 써야 됩니다. 간목에는 또 을목이 혼잡하고 있죠. 그래서 정화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 관기를 보려면 임수와 간목과 정화 이 세 글자의 동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침 주보 취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점을 항상 희용신에서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경금이 오면 임수가 투관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오면 일단 간목이 손상을 받고 무토가 살아나죠. 도리어 경금은 임수를 생하는 것이지만 이 팔자 구조에서는 무토를 자유롭게 해서 임수를 극하게 만드는 거죠. 관에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흉한 글자입니다. 좋을 것 같았는데 흉하죠. 이 관의 일주의 십신은 재성이죠.
격신의 십신은 편관입니다. 일주한테는 재성인데 격신, 외부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칠살, 편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원인이 돼서 관상에 관사구설, 뭐 술의 낙직 이런 것들이 응하는 거죠. 운에서 오는 것은 원인이고 일주와 관련된 것은 원인이고 격신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은 결과. 그러니까 재성이 격신의 칠살이니까 결과는 칠살에 흉한 거, 뭐 낙직, 다치는 거, 명예 실추, 뭐 깜빵 가는 거. 원인은 재성이니까 재물 뭐 이런 거죠. 관격에 살이 섞이는 거죠. 섞인다면 반드시 살로 된다. 살격에 관혼하고 관격에 살혼하고는 약간 구분이 있죠. 원래 관격은 존귀한 거죠. 그래서 살이 섞이는 것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격에 관이 섞이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니죠. 지지에서, 그러니까 원령에서 살격인데 천간에 관이 투한 경우, 이것도 관살 혼잡입니다. 원령의 관격인데 천간에 살이 투한 것도 관살 혼잡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령이 살격인데 천간에는 관성이 나온 경우는 혼잡이 돼 칠살의 흉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원령 관격인데 살이 투간해서 혼잡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살격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격에 살이 섞이면 반드시 살로 본다. 신강한데 화살하는 것을 용하면 종래의 귀를 바랄지라도 재액이 많고 소인의 품격자들이 많다. 관살이 혼잡된 반드시 이중 성격을 가진다. 관살 혼잡을 반드시 우선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명 구결이 있죠. 그것은 뭘 그러냐면 관은 십신 중에서 최고로 존귀한 겁니다. 존귀.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섞여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 관격에 살이 섞이거나 살격에 관이 섞이거나 하는 경우 두 개를 교량하죠. 그래서 약한 것은 제거하고 강한 것은 남기는 겁니다. 뭐 관격이라고 해서 꼭 살이 섞인다고 해서 관을 남기고 살을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물론 격국용신이 가장 왕한 거기 때문에 관격이 살이 섞이면 관성이 왕하겠죠. 그래서 살을 제거하고 살격이면 살이 왕하니까 관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반대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만 하면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참정, 연간의
칠살이 투출했으나 올지는 정관이지. 출신이 비난했을 것이다. 간목일주가 을목 누이를 칠살과 화친로 하여 그 폭기를 다스리니 원령 정관은 내가 쓴 데서 끊은 것이고 경살은 합거되죠. 그래서 이제 혼잡이 없어졌다는 거죠. 다만 년간에 있는 칠살이 통과하는 육친인 자식에게는 제약이 많을 것이다. 정관격에 살이 있는 자는 식상이 투로할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 중에서 겁재로 합살하는 자는 운이 재운으로 식상으로 인성으로 가득 무방하나 최고로 끓이는 것은 살으로 가서 살이 거듭 임하는 것이다. 만약 식을 용하여 살을 제하거나 상관로 합하는 자는 인수운으로 가서 식상을 제거하거나 상관을 제압하여 채살을 중천을 끓이니까 인수운을 끓이고 피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격국론은 무엇을 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희하고 어떤 것을 꺼리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그럼 운에서는 희하는 것을 돕고 꺼리는 것을 제거하고 꺼리는 것이 약한 운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격국론은 이런 그러니까 격국용신과 그것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판별하면 운도 보기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통변도 자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격국론이 어떤 구조화되어 있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론이죠. 구조화. 주보법은 이것보다 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격국론은 약간 엉성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화 측면에서. 관격은 식상을 싫어한다. 정관격 중에 관성이 투로하고 칠살이 혼잡되지 않으면 식상이 노출하여 능욕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상관은 관을 제극하고 식신을 관합하는 바 관성이 보이지만 쓸모없다. 양일간의 식신은 관합하니까 즉 합을 탐해서 귀기를 이르니 쓰기에 신뢰가 가지 않게 된다. 합을 탐해서 귀기를 이르니 인성이 식상을 제하여 확을 없애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니 이렇다면 귀를 잃지 않는다. 원령 정관격은 일주가 인성에 지지 않거나 스스로 망한 곳에 앉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귀명이다. 인성. 일주가 일시에 세매에 털끝만큼 근이 없다면 빈곤하고 천한 명이다. 만약 일주가 하늘하게 힘이 있다면 권세와 귀함이 있는 명이다. 신과 관의 균형과 역량의 정도에 따라 관의 대소를 판별할 수 있다. 저는 관살이 혼잡인데요. 4월에 정화가 투관해 있어요. 시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년간에 계수가 있죠. 경금일간이고 임수가 정관을 합하고 계수가 정관을 극하죠. 이 관이 완전히 다 망가지죠. 그런데 망가지는 것을 볼 것인지 혼잡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관살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5호가 일단 자영을 하고 임오가 자합을 합니다. 억지로 말한다면 임수가 관성을 제거하고 개수도 제거해서
사화 하나를 남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운이 인성운은 보이지 않고 역행하기 때문에 식상운이 있습니다. 식상. 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합이나 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보법은 극이 있고 합이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죠. 귀는 뭐 그냥 흔히 관록을 먹지는 못하고 뭐 국가 단위의 뭐 공공기관 이런 정도는 가능하죠. 이런 이야기는 참고할 만하다. 비겁 쟁관, 원령 정관격 중 일주가 건왕하고 인성을 휴대하고 재를 가지고 있으면 비겁 양인이 폐인 대재 비겁 양인이 생황하여 관을 다투는 것을 꺼린다. 정관격이 성격이 인성을 갖고 재물을 가져서 성격이 돼 있으면 이때 비겁이 있으면 양인도 뭐 마찬가지요. 나와 다른 나의 동류인 그런 글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정관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관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와 다른 동류의 다른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쓰려고 하는 정관을 같이 쓰겠다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을 다투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좀 여기서 좀 단락을 나눠야죠. 만약 주중에 비겁 양인이 많고 관성이 하나밖에 없다면 쟁탈이 있을 것이다. 상관상지는 얼핏 보기에는 화가 있으나 운이 상관에 이르러 관성을 완전히 소진시키면 비겁이 쟁탈하지 못함으로 편안하다. 차라리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걸 얻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치상도 마찬가지죠. 어설프게 있어서 그것을 노리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할 바에는 아예 없는 것이 낫습니다. 관격 중에서 심왕하고 겁이 무리를 이루면 반드시 일주가 비겁의 역량을 이겨내야 하니 이렇게 되어야 관료사에서 머리를 내밀 수 있게 된다. 만약 겁이 왕하여 일주를 이기면 평생 관위를 가지고 경쟁하지만 실패가 다단하다. 이 팔자를 보면 을미, 개미, 무오, 갑인
잡기 정관으로 미중에서 을목이 투관했고 관살 혼잡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이중 성격이다. 국중에 비겁이 첩첩하니 평생 주임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기쁜 것은 일주가 양인의 왕한 곳에 있으니 개민연의 요직을 맡다. 관살 혼잡을 제거를 해야 되죠. 운을 보면 이모, 신사, 그러니까 지금 신경운이죠. 경진, 초운에 금성, 식상운이 와서 관살 혼잡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일단 귀를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주임자리이긴 하지만 이것도 관귀에 해당되는 거죠. 세덕 정관, 년의 정관인 거죠. 보는 방법은 정관 격하고 원령 정관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원좌록, 일주가 정관에 앉은 경우, 경호일, 정해일, 신사일, 이모일, 병자일, 계사일 등이죠. 시상정관, 시의 정관인 경우죠.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특별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이 읽으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플러스 천천히 읽어보시면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관격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